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2일 6월의 세 번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력은 어느 순간 비슷해집니다. 끝까지 남는 건 태도와 성실함입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중요한 거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감스님들은 꾸준한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 분들은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한번 했으면 또 갈아타기를 갖다가 또 생각하신 분들까지도 꾸준하게 부동산을 갖다 공부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가 일회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 공부도 반복하는 습관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다음을 진행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완성주의자. 감사 스마일은 후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이 감사 스마일이 진짜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좀 이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강남, 그리고 이제 도심,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해서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또 가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덕양구 쪽에서 마곡이라든지 DMC라든지 가디구디도 같은 경우에도 빨리 접근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지도를 갖다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 판교 이남, 그러니까 경기 남부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 벨트가 뜨거우니까 지금 고양시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집을 매도하고 이렇게 좀 옮겨가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업무지구가 고양시에서 이제 앞으로 빨리 갈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마곡과 DMC, 가디구디, 그리고 여기서 빠졌는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까지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서북부의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의 시간을 좀 가져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이재명표 공급대책, 수도권 도심의 6만호 공급대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2026년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실제 착공 물량은 0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 많은 수도권 도심에 6만호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입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착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28년, 29년, 30년을 갖다가 대비해 나가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원, 이게 18평, 그러니까 전용으로 따지게 되면 한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18억 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지금 아직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킨텍스도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방송 시간에 항상 강조드렸던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갖다 쭉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고양시 아파트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싼 곳도 있고 조금 비싼 곳도 있는데, 진짜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고양시고, GTX-A 3단계 개통을 갖다가 이제 올 하반기 할 건데, 진짜 제가 이번 주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철근 누락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3단계 개통을 했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론으로 GTX-A 3단계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팔면 오른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안 오르는데 내가 매도하고 나면 오르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지금 팔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여기는 안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스마일과 꾸준하게 인사이트를 갖다가, 내가 제 방송도 들으시고 각자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도래올 7단지 10억 8천 돌파라든지
2029년까지 이어질 공급 부족과 수도권 집값의 진실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김선태님께서, 창릉만 홍보하지 말고, 동탄과 분당, 판교수지도 홍보하는데, 이웃 일산 신도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도적인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주 6일 방송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산을 갖다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스마일도 제가, 삼성에서 부동산 하고 있다 보니까, 고양시 덕양구 위주로, 그리고 GTX-A,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GTX-A 3단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의 그런 시장 흐름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뜬금없이 이제 뭐 GTX B 라인과 GTX C 라인을 갖다가 앞으로 또 이야기를 갖다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아천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삼성에서 영업을 하셔야 하니까 이해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다. 지난번에 덕양구 추진위원장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갖다 해주기를 갖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자스마일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넓은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 그리고 김포, 검단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이 고양시 덕양구 부분을 갖다 조금 더 강조한 이유는, 아직도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일산을 갖다가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덕양구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렸고,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를 이야기 드린 이유는, 창릉 3기 신도시의 온전한 공공분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분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어질 거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해를 갖다가 하셨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 6일 방송을 하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갖다 충족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6년째, 2019년도부터 거의 한, 횟수로 따지게 되면 한 8년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그 니즈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구독자가 또 증가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또 제 방송 또 싫어가지고 또 이탈하실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일비하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제 방송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부동산 대표님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단지도 홍보도 좀 해달라, 우리 단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메일도 오시고 전화도 오시고 뭐 제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구구절절하게 본인들 이야기까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까지 제가 다 담아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그리고 제 채널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리 감스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영업적으로 또 이야기를 또 드린다고 하면, 제가 삼성 미소부동산에 근무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아침 방송 마치고 부동산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 때문에 제가 영업적으로 그렇게 많은 도움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 영상 개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상 개수가 5,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감자스마일 TV를 갖다가 애청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해줘서 애청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본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면 또 서운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5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는지를 갖다가, 제가 5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3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1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영상이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소론이 길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래울 6단지 매수 고려 중인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5개, 이건 뭐죠? 네, 저도 이제 쭉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고양시 덕양구 쪽에 매물이 확실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도래울 파크뷰만 지금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7단지가 10억 이하의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5단지, 6단지도 이제 5단지도 지금 9억대, 그 다음에 6단지도 지금 8억대다 보니까, 물론 7억대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매도인분들, 즉 다시 말해서 임대인분들이 이제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갖다가 싸게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맘때에 있는 실거래가랑 지금의 실거래가를 갖다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제 이야기를 갖다가 믿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1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창릉 천막이라든지 창릉 S1이라든지 창릉 S3과 S4를 갖다가 지금 본청약을 앞두고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늦게 들어왔으면 지금은 지각비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도권의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면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조건에서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동탄 아파트값만 한 주택 2.2%가 올라갔고, 그런데 제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동탄만 올라가는 건가요? 경기 남부만 올라가는 건가요? 경기 북부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 덕양구도 안 올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단지는 2억 이상 올랐고요. 적게 오른 단지도 5천만 원 이상은 올랐다는 말씀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리고요. 하반기 수도권의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지, 만약에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이 더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집을 살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집 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엄포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똑똑하잖아요. 지금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지금 2030 세대들은 우리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 한 몇 배로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논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50, 60 세대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20, 30, 40 세대들이 집을 장만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 여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류하거나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조차도, 그리고 전세 만기가 지금 1년 이상 남아도 지금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이야기 드리니까, 제 이야기가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반박의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 이연 정보 한눈에 정부가 오는 9월 달에 안심 전세 앱을 갖다 개편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안심 전세 앱이 나오더라도 전세 물량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진짜 이제 앞으로 전세 종말의 시대를 갖다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전세, 그리고 신축 전세, 그리고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의사결정을 갖다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TX가 풀렸는데 왜 우리 집만 동탄 인덕원 웃을 때 운전 킨텍스 운 이유, 제가 판단했을 땐 이거는 3단계 개통이 좀 딜레이 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신규 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킨텍스 원시티라든지 하나, 포레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만 보게 되면 지금 운정과 킨텍스 분위기 안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여기에 교통 호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세권 프리미엄 재편 도짐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GTX-A 지금 서울역까지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고, 이제 서울역에서 또다시 환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남을 또 가려고 하면 시간이 2배로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예상을 갖다 드리면 GTX-A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물론 경기 남부에서 서울역이라든지 삼성역 접근하기가 더 좋겠지만, 거기는 배차강역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SRT랑 같이 쓰다 보니까 지금 서북부 구간, GTX-A 북부 구간보다는 배차 간격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분의 한 대를 타고 서울역에서 삼성역을 갈 수가 있는 시대가 시간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GTX-A 3단계 개통 전에 이런 기사로 흔들리지 마시고 제 이야기대로 3단계 개통을 보고 난 다음에 고양시라든지 운정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GTX-A 북부 구간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실제적으로 운정중앙역 초역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킨텍스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 연신역의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제가 예상해보면 진짜 모든 단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단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흔들리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부룡님께서 지난주에 서울 푸드에 갔다가 킨텍스 부동산 흐름을 갖다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킨텍스 주변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핵심이고, 감사스마일과 함께 코리아랜드 정병임 대표님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던데, 부룡님이 이제 그 옆에 사무실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킨텍스 주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진짜 이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생각외로 일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만 많고, 의외로 분당 쪽이라든지 경기 남부에서도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이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일산에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분당 쪽에서 온다는 것은 단순히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젊은 신혼부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사람들도 재건축과 교통, 이 GTX-A라는 이 호재 속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려는 이들도 지금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고, 아직 3단계가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갖다가 믿어주시고 들어주시면 분명히 올 하반기에 고양시의 시간이 올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GTX-A 3단계 관련해가지고 진짜 모르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만약에 GTX-A 3단계 개통이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늦춰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주 토요일날 아마 개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GTX-A 역별로 일평균 승하차량을 갖다가 지금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운정 중앙역 26,000명, 킨텍스가 18,000명, 대곡이 16,300명, 연신내가 15,800명, 서울역이 52,000명인데, 여기 아래쪽으로 경기 남부는 수서가 13,000명, 성남이 3,000명, 구성이 7,000명, 동탄이 14,000명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경기 남부는 GTX-A 빼고도 빨간 버스도 있고요, 수인분당선도 있고요, 신분당선도 있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이 누구보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지만 이 고양시라든지 서북부는 지금 이 GTX-A 하나만 가지고 지금 서울역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중앙이 연결이 돼서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한 달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GTX-A 3단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중순, 8월 말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9월, 10월 중에만 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제 경기 남부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역을 갖다가 정차한다고 하면 진짜 집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15억, 20억짜리를 갖다가 볼 수 없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운정 중앙에서부터 이 연신내역에 있는 구간에 최단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작년에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제가 구리다산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호선이 갖다 연장을 갖다 하는데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8호선 연장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고, 실제로 잠실을 갖다 20분대로 가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한 6, 7분에 한 대씩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센세이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도 투자에 이제 가세하다 보니까 진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어지다 보니까 진짜로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운정중앙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연신내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창릉역도 지금 개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곳을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3단계 개통하기 전에 들어가면 진짜 좋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저보다 인지도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이 경기 남부 20억, 15억을 갖다 보고 있는데, 저라면 차라리 아직 오르지 않은 10억 이하를 갖다 보겠다. 그리고 지금의 이 GTX-A 라인의 이 북부 구간에서 만약에 평택 지제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진짜 고양시에서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평택까지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직주 근접에 30분, 1시간의 출퇴근 거리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갖다 택할 때 당장 올해를 갖다가 이 입장만 하면 내년 1년 후 2년 후를 갖다가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1년 후 2년 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를 갖다 최소한 몇 년을 거주하고 최소한 요즘에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4년을 갖다 보고 이제 그걸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들어가는 시간도 옛날에는 2년에서 3년이면 됐지만 지금은 최소 3년에서 4년, 또 어떤 데는 5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덕양구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운정 신도시를 갖다 보지 않을 때 감사스마일만 계속적으로 지금 GTX-A 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GTX-A 이 역을 갖다 최단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에 20억, 30억 사셔도 돼요. 하지만 냉정하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이라도 원흥지구, 지금이라도 삼성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나는 거기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원당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화정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라도 지금은 사야 될 때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어 보면서 구축 아파트보다 준신축이 낫고, 준신축보다 신축이 낫고, 역세권 대단지 이 신축의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초품화까지 껴있는 데면 진짜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황금성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 삶을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는 이 내 집 마련,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내 집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경험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 이야기를 갖다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꼬아서 또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고양시의 시간 아직 오지 않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고요. GTX-A 3단계 개통하고 난 다음에 진짜 1년 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삼성역 정차하는 그 시점이 온다고 하면 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때 감사스마일이 옳았다, 그때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제가 주 6일 방송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30분 1시간 동안 하루만 해도 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끝까지 이제 저 또한 이런 아침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매일 반복되는 습관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스님들께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저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저의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하는 순간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진짜 생각의 전환을 갖다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전환될까? 그리고 저 또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갖다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진짜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는 부모님들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하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부모의 역할로서, 그리고 감스님들 중에 특히 20세대부터 40세대까지의 그런 내 집 마련의 전도사의 역할을 갖다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 나갈 테니까 많은 감스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퍼뜨려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